보시면은요, 용역의 공급 시기에서 요거 하나만 볼 거예요. 거기 보시면 특수한 경우에 보시면 간주 임대료라고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 무슨 임대료요? 간주 임대료. 그래서 보시면 간주의 뜻이 뭐냐면은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를 일명 간주 임대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예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임대료가 아니에요. 네, 보증금에 대한 뭐예요? 이자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최종 목표가 그거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노후에 어떻게 살고 싶냐 물어보면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건물주 하고 싶다. 왜냐면 건물에서 나오는 뭐 받아서 먹고 살아요? 임대료 받아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거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물주가 됐어. 그러면은 그 건물을 빌려줄 때 보증금 받잖아요. 뭐 받아요? 보증금.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10%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불로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예, 불로소득의 뜻이 뭐예요? 노동력이 필요 없는 거. 이 불로소득의 특징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자 받거나 아니면 배당 받거나, 배당 받으려면 주식 사야 되고, 이자 받으려면 통장에다가 돈 넣어놔야 되죠. 그 다음에 임대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무슨 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에요. 근데 불로소득의 장점은 뭐냐면 돈이 많아야 돼. 단점도 돈이 많아야 돼. 네. 우리나라 현재 이자율이 2%가 안 돼요. 그럼 넉넉 잡고 2%라고 봤을 때, 만약에 내가 통장에 이자로만 1년에 2억을 찍고 싶어. 그러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은 100억이 있어야 돼요. 맞죠? 100억의 2%가 2억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통장에다 돈을 안 넣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자율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주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집을 산다던가. 왜냐면 이쪽이 훨씬 더 이자율을 계산했을 때 어때요? 높으니까. 근데 국가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불로소득이 늘어나는 게 절대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니까. 그래서 저희 처남도 요번에 뭐 청약 되긴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가끔씩 만나갖고 대화해보면 그 얘기 종종 해요. 주변에서 누가 서울에 집 사갖고 얼마 올랐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자기도 힘이 쫙 빠진다고. 왜냐면 내가 일해서 몇 천만 원 모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집 사놓고 띵까띵까 했는데 몇 억이 올랐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만 올랐어요? 옆집도 올랐어요? 옆집도 올랐어요. 그게 문제긴 합니다. 최종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타이밍에 집을 파는 사람이 최고예요. 집값 떨어지기 직전에 집을 팔아버렸어. 이런 사람이 베스트가 되는 겁니다. 맞죠? 아니면 오르기 전에 미리 뭐 했던가? 샀던가. 최악은 뭐예요? 일명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도 최근에 한 명 가신 걸로 얘기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한 명인가 두 명 또 가셨어요. 비트코인 뭐 해갖고요? 떨어져갖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환상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에서 돈 번 사람 퍼센트로 하면 몇 프로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도 안 돼요.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만이어도 어마무시한 숫자긴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까지 들어가려면은 10%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불로소득 많이 하면 안 돼.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하겠어? 많이 걷겠어.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지금 아파트 가격 관련돼서 세금을 많이 떼겠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많이 떼가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에서 돈을 많이 번대. 그러면 사람들은 다 불로소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속도로 가면은 일본 쫓아가잖아요. 뭘 일본 쫓아가고 있냐면 국민 전체적인 인원수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투잡 인정을 해줬어요. 왜 인정을 해줬냐면은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데리고 오고, 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일본 가서 일하시는 분들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예, 왜냐면 일본에서 개방을 많이 할 거니까. 근데 개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나중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있겠지만 외국인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뭐 할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왜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다 뭔가가 현상이 발생하면 앞에 한 글자가 붙어요. 초. 그래서 고령화도 초고령화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배 이상 어때요? 빨라요. 근데 경제성장도 솔직히 초자가 들어가도 될 만큼 경제성장도 빨리빨리 하긴 했죠. 대신 이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초자를 붙여도 될 만큼 뭐 할 거예요? 쭉쭉쭉쭉 빠질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금을 더 내는 거, 이걸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임대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주인이 되시면은 왜 부가세가 좀 더 나오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임대료예요? 간주임대료.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10%를 뭐 해라? 더 내라. 근데 왜 그러냐면 불로소득이니까 국가에서는 10원이라도 더 뭐 하겠다? 가져가겠다. 왜냐면 원래 돈을 버는 건 일해서 돈 벌라고 되어 있잖아요. 땀 흘려서. 근데 땀 안 흘리고 돈 번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 가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무슨 임대료예요? 간주임대료. 이건 이자예요. 임대료가 아니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301페이지. 영세율과 뭐요? 면세. 그래서 보시면은요, 영세율과 면세. 설명 먼저 드릴게요. 오늘 아마 면세 종류까지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영세율의 뜻이 뭐죠? 세율이 0이에요. 그러면 낼 거 없어요. 면세는 세금을 뭐 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요, 둘 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영세율도 안 내고 면세도 안 내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영세율은 환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돌려줄 게 있으면은 돌려줍니다. 근데 면세는 돌려줄 게 있어도 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면제가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완전히 면제를 받으려면 낸 거 있으면 돌려받고 낼 거는 안 내도 돼. 그러면 완전히 뭐 받은 거죠? 면제 받은 거죠. 왜냐면 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냈었던 거 뭐 하는 거예요? 돌려받고. 그러면 나는 세금을 낸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데 면세제도는 내지는 않는데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는 내진 않았지만 내가 이미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 환급을 해주는데 그것도 조기 환급을 해줘요. 조기 그러면 뭐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원래 환급은 30일 안에 해주거든요. 며칠이요? 30일. 근데 얘는 15일 안에 해줘요. 근데 왜 이런 혜택을 주냐면 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출을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수출. 우리나라 뭘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수출로. 그러면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끝나야 돼요? 뭔가 혜택을 줘야 돼요? 혜택을 줘야 되죠.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세율을 몇 프로 해줘요? 몇 프로로? 0%로. 그리고 혹시 돌려줄 거 있으면은 빨리빨리 줄게. 왜요?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저도 이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무역회사로 취업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역회사 면접 보러 가시면은 꼭 사장님들이 이걸 보여줍니다. 뭐 100만 불 금자탑이니 500만 불 금자탑이니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거. 근데 이게 1년치가 아니고요. 이 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수출을 100만 불 하면
100만 불 금자탑이라 그래서 요따만한 탑을 줘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은 뭐 500만 불, 1000만 불 되면은 이 탑이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수출하느라 고생했다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다 그래서 꼭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이 회사가 이만큼 뭐 했다? 수출을 했다. 네.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하나의 상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몰랐을 때는 와, 이 회사 좋은 회사인가 봐. 국가에서 뭐도 받았어요? 상도 받았어. 네. 망했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면세는 주로 요거예요. 기초생활 필수품.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하는 거요? 꼭 필요한 거. 네, 요쪽이 이제 면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면세를 하는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영세율은 뭐와 관련된 거라고요? 수출과 관련된 거예요. 뭐요? 수출. 그래서 수출과 관련된 건데, 거기 교재 보시면은 영세율 제도의 취지 보시면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목적, 그 다음에 수출 뭐요? 장려 및 외화 획득 목적. 그래서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고 외국 가서 세금 내면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몇 번 내는 거예요? 2번 내는 거예요. 예, 이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수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하나 느꼈었던 건 뭐냐면 되도록이면은 수출하는 회사, 그러니까 무역회사 가실 거면 외국어를 조금은 할 줄 아시는 게 어때요? 좋긴 합니다. 그래도 뭐 저야 외국어도 못하고 이제 뭐 격리 파트긴 했지만 이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한 7시쯤 됐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퇴근하고 저 혼자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는 일본하고 거래했어요. 딱 들었더니 큰일 났죠. 어디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일본에서. 그 컴퓨터 옆에다가 한글로 써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제가 일본을 못하니까. 제가 거기에 있는 걸 읽었는데 발음이 어땠겠어요? 안 좋겠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서로 한 1분 동안 헛소리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 또 저쪽에서도 일본어로 써놨나 봐요. 기계처럼 거기 아무도 없냐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 없어요 그랬더니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 혼자 있을 땐 전화 오면 안 받아요. 예. 왜요?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죠.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 일본어 할 줄 아는데 저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저쪽 어느 쪽이냐? 연구 쪽에 2명 계셨고, 저희가 총 7명이긴 했는데 나머지 4명은 일본어를 다들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외국 회사 가실 분들은 좀 언어 조금 할 줄 아시면 도움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수출은 그냥 영세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면세 부분 볼게요. 시험은 붕괴 문제로는 수출이 잘 나오고요. 이론 문제로는 면세가 조금 더 잘 나와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면세. 그래서 제가 아까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부분 면세 또는 뭐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거기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면세제도의 취지 보시면 역진성 완화라고 있어요. 무슨 성 완화요? 역진성 완화. 지금부터 역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진성의 뜻이 뭐냐면 만약에 200만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000만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과세가 있고 면세가 있다라고 면세가 있고 과세가 있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200만원 버는 사람이 면세에 100만원 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50%. 그 다음에 과세에다가도 100만원 쓰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50%. 그 다음에 면세에다가 200만원을 쓰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20%. 그 다음에 과세에다가 800만원을 쓰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80%.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걸 가지고 역진성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모나미 볼펜 있죠? 만약에 모나미 볼펜이 1000원이에요. 얼마요? 1000원. 그러면 200만원 버는 사람도 1000원 주면 살 수 있죠. 1000만원 버는 사람도 1000원 주면 살 수 있죠. 이거를 세금에 대해서는 아니면 좀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공평하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200만원 버는 사람도 1000원이면 살 수 있어. 1000만원 버는 사람도 얼마면 살 수 있어요? 1000원. 그러면 이거를 공평해. 왜요? 둘 다 얼마에 살 수 있으니까 1000원. 근데 이걸 세법에서는 공평하다라고 안 해요. 왜냐면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뭐 내야 된다? 많이 내야 된다.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뭐 해야 된다? 적게 내야 된다. 근데 이 1000원 안에 들어가 있는 세금은 어떻죠? 똑같죠. 이걸 역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버나 적게 버나 내는 세금이 똑같아. 그러면은 세법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이건 공평한 게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걸 무슨 성이라고 그런다고요? 역진성. 근데 이제 세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뭐라 그래요? 공평해. 왜요? 금액 똑같이네. 그래서 가끔씩 이런 경제 관련된 거 글 읽고 댓글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댓글판 보면은 재밌어요. 이건 뭔 생각으로 쓰는 거지?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원래 제 취미가 댓글 읽는 거거든요. 댓글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네. 저런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은 좀 알고 쓰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쓰네. 이 사람은 어디에서 들은 것만 많아.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도 보다 보면 이런 걸 가리키다 보니까 돈 관련된 거 솔직히 잘 안 봐요. 왜냐면 돈 관련된 거 보다 보면은요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안에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요리하는 거 보다 보면 저거 불가능한데라고 생각되는 요리들도 실제 있대요. 저 아시는 분이 그 요리 유튜버인데 얘기 들었는데 유튜브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50% 이상 망한대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 약간 계량해야 그 음식이 나오지 그대로 따라하면은 망하는 음식도 생각보다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어때요? 차이가 있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하고. 그래서 이 역진성 완화가 뭐냐면 면세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적게 버시는 분이 세금 내는 퍼센트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역진성 완화예요. 해소는 못해요. 왜냐면 이걸 완벽하게 매칭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생긴 게 무슨 세예요? 면세. 그래서 200만원 사람이 만약에 면세에다 100만원어치를 사용하면 몇 프로만 세금 내는 거예요? 50%. 그 다음에 1000만원 버는 사람이 면세 쪽에 200만원을 써도 몇 프로는 세금 내는 거죠? 80%. 이렇게 해서 뭐 시켜주겠다? 완화시켜주겠다. 해소는 못해요. 왜냐면 해소를 시켜주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물건을 살 때마다 점원이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얼마 버세요? 얼마 번대? 거기에 맞춰서 세율 계산을 해갖고 15%요. 20%요. 30%요. 이렇게 걷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 면세를 이용해서 조금 해소는 시켜주겠다. 근데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중과세 방지.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건 몇 번 내는 거라고요? 2번. 그래서 2번 내지 않도록 만든 게 이제 면세제도고요. 그 다음에 공익목적. 거기 밑에 보시면 면세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 요거 시험 문제 종종 출제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기초생활 뭐요? 필수품.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 보시면은요. 첫 번째 미가공식료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면세가 이거예요. 미가공식료품인데 미가공식료품은 국내나 국외나 다 면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트 가면 소고기 사러 갈 때 있죠. 그러면 거기 가보시면 국산도 있고 한우도 있고 미국산도 있고 호주산도 있잖아요. 다 면세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한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한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도 솔직히 국거리 빼놓고는 한우를 안 사요. 비싸갖고. 그러면은 소고기는 먹고 싶어. 근데 한우는 너무 뭐예요? 비싸. 그러면은 이제 수입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부가세를 내라고 하면 10%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먹는 것들은 국산이든 수입이든 다 뭐예요? 면세예요. 회사 다닐 때 툭불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는데 그냥 소고기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그때 좀 짜증이 났었던 건 회사 그만둘 때 마지막 회식 때 툭불로 된 한우를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만 1인분 시켜주는 거예요. 다 먹었겠어요? 잘라주고 조금만 먹었겠어요? 잘라주고 조금만 먹었죠. 다 먹을까 하다가 다 먹으면 또 나쁜 놈 뭐 소리 들을까봐. 근데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툭불이든 원불이든 그냥 소고기는 맛있어요. 산지 가서도 먹어봤는데 근데 산지가 왜 더 비쌀까요? 항상 가보면 희한해요. 그게 동네에서 먹는 게 더 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 생산 비식용. 요건 뭐냐면 안 먹는 거예요. 우리 농축수 인산물 중에서도 안 먹는 거 있어요. 대표적으로 꽃. 일반적으로 꽃 안 먹잖아요. 그리고 제가 꽃 얘기했을 때 이런 생각하시면 공부할 때 힘들어집니다. 먹는 꽃 있는데 저도 알아요. 먹는 꽃도 있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나가다 꽃 뜯어 먹어요? 아니잖아요. 항상 생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독특한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뭔가 특별한 걸 하나 끌고 오세요. 그건 특별한 거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반 상식으로. 그래서 안 먹는데 국내 생산한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꽃 같은 거. 우리 시험 문제 이거 나온 적도 있었어요. 애완용 돼지. 애완용 돼지인데 국내 생산. 그럼 면세예요. 근데 애완용 돼지인데 수입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안 먹는 거는. 애완용 돼지는 안 먹잖아요. 돼지는 먹어도.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실제. 그래서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1차 생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거기에서 안 먹는 거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면세인데 요거는 국내만 면세예요. 뭐만 면세라고요? 국내. 그 다음에 먹는 거는 국외든 국내든 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국내냐 국외냐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데 수돗물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수돗물 면세.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도 면세예요. 요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연탄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근데 연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소득자예요? 저소득자예요? 저소득층들이 연탄을 많이 떼죠. 근데 여기에다가 10%를 더 내래. 그러면은 10장 뗄 거 9장 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뭐 하겠다? 안 걷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외군속 용역. 요게 시험 문제 은근 잘 나와요. 왜냐면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역외군속 용역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고속버스예요. 무슨 버스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버스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버스 45인승. 그 다음에 우등버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프리미엄 버스 있어요. 일명 황제버스라 그래서 누워서 갈 수 있는 버스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무슨 버스만 면세라고요? 일반만. 거기 써있죠? 일반 고속버스는 뭐요? 면세. 그 다음에 면세인 게 시내버스, 전철 이런 것들도 면세이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근데 KTX, 비행기 이런 건 과세예요. 왜냐면 KTX 안 타도 살 수는 있잖아요. 맞죠? 비행기 안 타도 살 수는 있어요.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KTX 가격이 어때요? 비싸. 비행기 비싸죠. 그러면 거의 다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일반 버스는 면세냐면 일반 버스가 45인승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봤었을 때 요거는 서민분들이 훨씬 더 뭐 할 것이다? 많이 탈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면세예요. 근데 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 4, 5년 전 얘기인데 원래 고속버스 회사가 고속버스 가격을 올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그때 협상 카드로 내민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일반 버스는 면세로 해줄게. 그 대신 가격 뭐 해라? 올리지 말아라. 왜냐면 고속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르면 서민경제에 영향이 올 수 있죠. 그래서 그 일반 버스를 면세로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고속버스 회사들 입장에서도 기존에 세금을 냈었는데 면세로 돌리면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 세금만큼 뭐 할 수 있어요? 이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협상 카드로 내민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협상을 해요, 회사들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시험 문제 은근 잘 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데 집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매매는 아니에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무슨 용역이요? 임대. 그래서 임대 그러면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월세가 30이래. 그러면 부가세가 붙으면 얼마 내야 돼요? 33만 원 내야 돼요. 근데 부가세 안 붙으니까 얼마만 내는 거예요? 30만 원만. 그 다음에 여성분들 위생용품도 면세.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중요하죠. 아가들은. 그래서 요즘 보면 대단지 아파트들 많이 짓죠. 그러면 몇 세대 이상이 되면 이거 다 규정에 있어요. 주택법에 몇 세대 이상이 되면은 그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뭐 이런 것들을 다 지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임차를 하거든요.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최저 입찰률이 아니고 최고 입찰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다. 써내라. 그러면 제일 비싸게 써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아먹습니다. 최저 입찰률하고 최고 입찰률이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최저 입찰률이면 가장 싸게 낸 사람이 갖고 가는 거죠. 최고는 뭐예요? 가장 비싸게 쓴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줘요. 요거를.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빼고 어린이집을 임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다, 면세다? 면세예요. 원래는 과세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법을 바꾼 거예요. 왜 바꿨냐면은 어린이집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희 꼬맹이도 어린이집 가는데 오늘 아침에 또 팔자에도 없는 학습지 풀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땡깡 부리더니 학습지 풀어달라고 울면서 또 와이프는 또 오빠고 풀어줘 그러면서 출근하고 그래갖고 팔자에도 없는 6장 덧셈 뺄셈 하고 있었죠. 밀렸어요. 잘 밀리세요. 오늘부터 이제 또 다 잡아야죠. 제가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주특기 있어요. 등글게 갖고 와. 그래 맨날 그래요. 때리려고? 때릴 거야. 근데 중요한 게 한 번도 때린 적 없어요. 근데도 등글게 갖고 와 그러면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때리려고가 자동으로 나가요. 근데 못 때리겠어요. 내 새끼라 그런지. 남의 새끼도 때려본 적 없긴 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용역인데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예요.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3 졸업 선물이 쌍수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국가에서는 이제 성형수술 고만하게끔 만들려고 과거에는 면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건 뭐예요? 과세예요. 근데 무슨 목적이요? 미용 목적. 치료 목적은 괜찮아요. 뭐 화상을 입었다거나 그런 것들은 치료 목적은 괜찮은데 미용 목적에 대한 성형수술비는 세금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영역에 보시면 무도
여기서 말하는 무도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태권도 말고 춤이요. 지루바, 탱고 뭐 이런 거. 춤 관련된 거. 그래서 무도학원하고 운전면허학원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춤 배우러 가시거나 운전하러 가시면은 10%를 더 내셔야 돼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나중 되면 학원들이 다 과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가에서 할 말이 딱 하나 있거든요. 사교육을 뭐 하겠다? 때려잡겠다. 그러면 국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격을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덜 하겠다. 근데 더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사교육 잡는 방법 하나 있어요. 학교를 다 기숙학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1년에 한 번만 내보내는 거예요. 생일날. 그러면 사교육 배울 시간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모두 다 가르치면 되니까. 그러면 사교육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근데 공산당이라 못해요. 근데 그 방법 아닌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못 없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제가 장담하는데 코로나 풀리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코딩 학원들이 무조건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몇 개 없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딩 수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학년 애들부터 해갖고 코딩 수업 할 거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코딩 학원들이 어쨌든 뭐 할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하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학원들이 생겨요. 그래서 논술하고 나서 논술학원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코딩 학원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몇 개 없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왜냐면 아직 학교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볼 거 없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수집용 우표 있어요. 요거까지만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 우표가 있고 수집용 우표가 있죠. 우표는 면세예요. 왜냐면 이거 이제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쓰는 게 우표잖아요. 수집용 우표는 이제 뭐 특별한 날 찍는 거죠. 뭐 월드컵을 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날이 있을 때에 수집용 우표 발행을 하는데 이건 솔직히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가 없죠. 이건 취미로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를 걷겠다? 세금. 그리고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거기 교육용역 밑에 보시면 광고는 제외한다라고 있어요. 뭐는 제외한다고요? 광고. 그래서 수집용 우표나 광고는 과세란 뜻이에요. 제외의 뜻이 뭐 내셔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팁은 딴 게 아니고요. 혹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면세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이거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해. 그러면 면세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보는 방법은 가격으로 봐도 돼요. 이거 비싸. 그러면 대부분 과세. 요건 싸. 그러면 뭐예요? 면세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 갖고 구별하면은 시험 문제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끝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끝나면 아마 1시간 정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실기 조금 해볼 겁니다. 맛보기로.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이제 이사 가야 되니까 그거는 내일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고 100% 확정됐는지, 아직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노동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이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정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